자, 극단주의 원인.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 문제일 텐데, 네 가지 정도인데요. 안전에 대한 위협, 권위주의적 성격, 혐오와 분노,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지배층. 근데 시간 관계상 이 제일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을 때, 흔히 우리는 목숨이 위협받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이 좀 불안하죠? 뭘 제일 불안해합니까? 생존 문제 아닐까요? 대파가 5,000원 하는데 괜찮으세요? 800원이라던데 누구는. 자, 실제로 막 4, 5,000원씩 하잖아요. 물가 이렇게 뛰어도 괜찮으세요? 마음이? 편안하세요? 불안해지잖아요. 이게 생존 불안이거든요.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불안.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이게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있죠. 특히 젊은 층으로 가면 대단히 심각합니다. 생존 불안은.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청년 일자리는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그야말로 절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지독한 생존 불안,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또 돈 없으면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나는 돈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해 줍니까? 청렴하시네요. 그런 대접을 못 받죠. 돈 없으면 무시당하기 십상이죠. 자, 그런 것 때문에 또 서로들 더 과소비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자, 이런 것도 안전에 대한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은 실제적인 위험만 우리한테 안전 위험을 주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위협도 없어야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생존 불안, 존중 불안이 다 없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그게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불안합니다. 게다가 이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들과 어떻게 해야 되죠? 사이좋게 지내면 밥그릇이 차요? 밥그릇이 오히려 비죠? 싸워야 됩니다. 경쟁을 해야 돼요. 개인 간 경쟁을 해야 되는 치열하게.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하게 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서로 상처 주고 그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증오, 혐오 이런 심리도 사회적으로 많이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뭐니 해도 극단주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보면 다들 그런 게 있었다고 봅니다. 히틀러도 그랬냐? 히틀러도 그랬어요. 독일이 그 당시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1차 세계대전에서 졌죠. 그리고 엄청난 배상금을 두드려 맞아가지고 국가 경제가 거의 파탄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히틀러가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독일인들에게 적을 정해줬죠. 너희가 이렇게 힘든 건 누구 때문이다? 유대인 때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은 사실상 유럽에서의 경제권을 쥐고 있었고요. 특히 고리대업을 많이 했습니다. 사채. 그래서 사람들이 좀 싫어했어요. 그걸 이용해서 히틀러가 유대인이 너희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자 사람들이 폭발한 거죠. 또 관동 대지진 때 우리 조선인 학살을 보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무서워했을까요?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무서워했겠죠. 식민지배라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식민지배라고 했으니까 언제 우리한테 칼 들고 덤빌지 모른다. 복수할 수 있다. 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진이 났을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라고 하면 일본인들이 어때요? 무서우니까 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에 극단주의적 성향을 보였던 거죠. 자, 그래서 안전에 대한 위협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권위주의적 성격은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건 윤석열 딱 떠올리시면 돼요. 윤석열이 권위주의적 성격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극단주의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혐오와 분노도 뭐 이제 시간상 생략하고요. 한국에서의 문제점은 이 지배층이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또 외국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정권에 따라 좀 다른데 한국의 역대 정권들은 특히 극우 보수 세력들은 극단주의를 부추겨온 측면이 많다. 왜냐? 극단주의를 부추기면 집단 간 갈등, 공격, 충돌 이런 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분열되겠죠. 이게 분할 통치에 유리합니다. 사람들을 분할해서 싸우게 만들면 유리하기 때문에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지배층은 사실상 말로는 극단주의를 비판하지만 내심으로는 극단주의 퇴치에 소극적이거나 심지어는 그걸 부추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층을 갈아치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극단주의를 해결하려면.
자, 이런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딱 2분 남았어요. 제가 시간을 엄청 지금 잘 지키려고. 네. 자, 극단주의 예방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다 마음 수양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 방식은 안 됩니다. 마음 수양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한국 사회는 나날이 극단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집에서 마음 다스린다 해도 그게 되겠습니까? 특히 마음 다스리자 그러면 안 할 놈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도 어떡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는데 뭐니 해도 저는 안전한 사회가 돼야 된다. 안전한 사회. 이 사회에 태어나면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국가가 책임져 주고 또 미친 듯이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 돈 좀 못 벌어도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느끼겠죠. 내가 일단 생존할 수 있겠다. 큰 문제가 없겠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일이 없고 항상 존중받을 수 있겠다. 이랬을 때에도 극단주의자가 될 사람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극단주의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을 때 이민자가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극단주의가 발생하잖아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외국에서 이주민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내 일자리를 뺏을 것 같고 요즘 이대남들 취업이 안 돼서 미칠 것 같이 불안한데 여성들은 군대도 안 가고 자기 군대 갔을 동안 취업되는 것 같고 미워하는 거예요. 극단적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전한 사회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층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을 가르치는 게 쉬울까요? 자기 회사 CEO 가르치는 게 쉬워요. 대통령이 더 쉬워요. 차라리. 대통령 우리가 몇 번이나 가르쳤잖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내가 일하는 회사의 사장을 내가 가르친 적은 있나요? 촛불 들어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죠. 그것은 왜 그러냐? 거리에 나서서 우리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은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지만 자기가 다니는 직장,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거기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여전히 1인 지배 체제, 권위주의적. 그거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바꿔야 된다. 회사도 오너 한 명, 기업주, 뭐 경영자 한 명이 지 마음대로 막 운영하는 회사 안 된다. 그리고 학교도 재단 이사장이나 뭐 한 명이 막 교장 한 명이 휘두르는 거 안 된다. 공동체 성원들이 모두 참가해서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럴 때 극단주의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세 번째는 국가 공동체를 재건해야 되겠죠. 자, 국가 공동체가 재건되려면 공동의 목표와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또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고 단결과 협력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평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등하지 않으면 공동의 목표를 가질 수 없습니다. 과거의 드라마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기에 여자 주인공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양반가 출신이죠. 근데 A는 이병헌인데요. 제가 그 주인공 실제 이름밖에 몰라요. 이병헌인데 노비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여성은 애인한테 당연히 독립운동을 하자고 권유하죠. 그러자 그 남자가 싫다고 합니다. 왜? 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독립시키고자 하는 그 나라에 나도 설 자리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류의 얘기를 해요.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동의 목표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불평등 관계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비 해방을 시켜야죠. 노비 해방을 시켜서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야 공동의 목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중요하다. 한국 사회는 그러나 지금 대단히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1대 99의 사회일 뿐만 아니라 개인 간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의 목표와 이해관계를 갖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국가 공동체를 재건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포함돼서 그 속에서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또 서로 위해주면서 살아갈 때 극단주의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30분에 압축해서 하려다 보니까 뭐 엄청 짧게 했는데요. 뭐 어쩔 수 없고요. 시간상 맞추려니까. 혹시 제가 한 얘기들 중에서 궁금한 점들이 더 있으시면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책을 보시면 다 나오니까요.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